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벤골드 김영인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네. 오늘 시장은 좀 빠지겠구나 그렇죠. 싶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의외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미국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강하게 상승을 네.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환율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와야 우리 국내 증시가 완벽하게 이제 저점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뭐 종목들이 너무 화려하게 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 오르고 빠지는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종목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자. 집중을 하자. 이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 뭐 예상하셨다시피 네.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증시는 뭐 3거래 연속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네.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견조해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악재가 남아있어요. 미증시가 하락한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 시장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완벽하게 시장이 터닝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건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거잖아요. 네. 개별 종목들이 상반기 내내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었고 지금 새로운 이슈들, 폐배터리 이슈, 네옴시티,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이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약간 이제 유인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수급 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수가 먼저 올라가는 거고 또 지수보다도 더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먼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면서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조정이 들어오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6월 달에는 시장이 한 달 내내 빠졌죠. 네. 근데 7월 달에 중간에 조정이 들어올 때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고 지난주에는 3, 4일 정도 조정 들어왔고 이번에는 딱 하루 만에 끝났어요. 점점 이게 주기가 짧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조정이 받는 주기가 네. 계속 짧아지고 반등은 그만큼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제가 잠시 후에 종목들 리뷰해드리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장중에 3%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되돌아보면 그날이 종목 매수하기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날은 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장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원포인트 전략은 제가 좀 의미심장한 네. 얘기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한마디 한 줄 전략을 좀 해드리면은 늦었다 싶을 때가 진짜 늦었다. 좀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늦었다 싶을 때가 진짜 늦었다. 그럼 지금 늦은 상태인가요, 매니저님? 종목별로 다른 거죠.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뭐 태조이방원 같은 종목들은 맞아요. 이미 늦었다 싶을 때가 네. 진짜 늦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맞아요.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태조이방원도 그렇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때문에 네. 그래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 어제까지는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뭐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네. 오늘은 그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 뭐 파워로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관계가 있건 없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폐배터리 좋다 하니까 네. 따라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좀 이게 고점 징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든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제가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어저께 그런 말씀 좀 드렸을 네.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이미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을 좀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좀 나올 텐데 그 쉬는 구간에 뒤늦게 여러분들이 따라 붙어버리면 지금 막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이 나왔다라는 게 뭐 그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화려하게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순환매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점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 좀 기다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좀 아깝다라는 거죠. 네. 나머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너무 쏠려 있는 쪽보다는 새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어제 제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강조해드렸고 그럼 네.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늦었다 싶을 때가 진짜 늦었다. 다만 이걸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지 마시고요. 네.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오늘 5장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움직일 만한 섹터 빨리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네. 주셨고요. 잠시 후 원샷 홀인원 존에서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8월 29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또 급등하던데 맞습니다.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지금 소개해주고 난 이후부터 네. 계속 오르더니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요. 네. 8월 29일이잖아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네.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일 로보틱스예요. 네. 근데 이 종목 두 개가 오늘 다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유일 에너테크도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두 종목을 나란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손을 안 탄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회사가 관계는 없지만 유일 에너테크, 유일 로보틱스를 같이 편입을 했던 거거든요. 두 종목 다 오늘 유일 에너테크는 목표가 21,000원을 시원하게 뚫으면서 네. 고점 대비해서 17%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 유일 로보틱스도 36,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35,400원인가까지 갔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끗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팟버팅을 할 때 약간 이제 조금 어긋나면서 홀안에 들어가지 않는 네. 약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표가를 터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급등이 좀 나왔다. 제가 기간 조정의 패턴을 좀 설명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무료 방송 시간이건 아니면 우리 생방송 시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오늘 조금 매물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성일하이텍 공략을 할 때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고점의 매물대를 좀 소화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라도 다시 수급이 붙어주면서 전고점이 넘어갈 때 오히려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 에너테크, 유일 로보틱스는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상방이 지금 열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익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상방이 열려있다.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BHI입니다. 7월 27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역시나 홀인원 지금 네. 뭐 이글에 이어서 홀인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무려 지금 4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리뷰할 때마다 보유하자라는 의견 내주시고 있는데 그쵸. 수익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를 뭐 네. 1,500원, 11,000원 계속 좀 올려드리고 있었잖아요. 오늘 장중에
사실 고점 대비하면은 아까 오전장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수익률이 거의 한 45% 가까이 지금 나고 있을 거예요. 11,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지난번 리뷰해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네. 실제로 10,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매물 저항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유일 로보틱스가 딱 BHI가 지난주에 움직였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넘어갈 때 급등이 나올 듯 하다가 다시 매물 맞으면서 2, 3일 정도 조정을 좀 봤더니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급등 파동이 나오면서 10,000원을 확실하게 좀 뚫어버리니까 단번에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이제는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BHI를 지금 이제 편입한다라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만 좀 잘 설정을 해가지고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만 익절 라인으로 설정해놓고 안 빠지면 계속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BHI를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 BHI만 홀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저께 이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한 6, 7%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코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두산그룹이 재무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번 지분 매각을 해가지고 블록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4.5% 정도 이제 지분을 매각을 좀 하고 남아있는 지분이 30.5%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제 지배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책적인 수혜주잖아요. 우리가 증시 격언에 페드하고 맞서지 말자. 미국 연준하고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집트와 관련된 수주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이제 차익 매물들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강하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 반하지 말자. 원전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니저님 홀인원 그리고 이글 기록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도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5845번님입니다.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7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네.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일단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따라가신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고. 네. 이게 너무 늦게 사신 거예요. 효성중공업을 저희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다뤘잖아요. 네. 그게 58,000원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지금 4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난 상황인데 너무 좀 뒤늦게 매수가 좀 들어가셔가지고 아쉽게 지금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이제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손절가 68,000원 정도만 좀 지키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자. 그리고 매도 가격은 아무래도 요번에 조금 이제 높게 사셨으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 올라오면 본절 정도의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은 7018번님입니다. 현대차 가지고 계시고요. 199,2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현대차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역시 어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맞습니다. 주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자동차 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실제 이제 불확실성은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됐다. 지금 가장 좀 우리가 뭐 가치주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장 네. 분위기이긴 하지만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이기도 하면서 성장주이기도 한 종목이 저는 현대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23만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목표가 23만 원, 미래 성장성에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목표가 23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대망의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홀인원 존인데요. 자, 수남에 밀어낼 수 있는 종목 빠르게 선정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덕산 테코피아를 매수하시기 전에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이게
점심시간에 주가가 많이 좀 치고 올라와 버려가지고 네. 사실 차트를 보시면 진짜 바닥에 있는 종목 제가 잘 찾아낸 거거든요. IT 종목들이 오늘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소재 이슈까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종목이라서 점심시간 이후에 주가가 너무 급등을 좀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깔아놓고 18,000원에 매수가를 좀 깔아놓고 대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절대 따라붙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맞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제 기다리셨다가 저점 기회를 주면 매수를 좀 한다. 이런 전략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왜 예전에 막 엔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할 때 제가 그때 레몽레인이라든지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깔아놓고 기다려서 매수를 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막 15%, 20%씩 다 수익 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덕산 테코피아도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18,000원 정도 이제 매수가를 좀 설정을 해놓고 일단 좀 깔아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회사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덕산 테코피아도 사실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워낙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고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주가도 그걸 좀 반영을 하면서 완전히 좀 폭락을 해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조정은 끝났고 반등이 좀 시작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덕산 테코피아는 뭐 OLED 소재뿐만 아니라 헥사클로로 디실란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 특히 이제 3D 이제 반도체 D램 중에서도 사실 3D 낸드 쪽의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3D 낸드 쪽은 뭐 업황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반기 때 부진했던 디스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 때 아주 좀 높아졌다.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삼성이 신작 폴더블 폰 시리즈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Z 플립 4가 워낙 많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요. 사전 예약 판매가 100만 대를 지금 넘어가지고 최고 지금 예약 판매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연말에 정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요번에는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잖아요. 네. 11월 달에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월드컵 특수라고 하죠. 월드컵 경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TV를 좀 큰 화면에서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 교체 수요가 이제 좀 생기면서 하반기 때는 좀 안 좋았던 TV 쪽, 특히 이제 OLED TV라든지 Q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판매가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가장 좀 뜨고 있는 2차 전지 전해액 쪽에 첨가제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어저께 TSI라는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저는 가장 핫한 테마라고 보거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역시나 또 덕산 테코피아가 전고체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오늘 이런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좀 되면서 점심시간 이후에 덕산 테코피아가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옆으로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서 18,000원 걸리면은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매수를 전제로 21,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2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 이 종목도 좀 오르긴 했지만 그냥 네.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애플 폰 맞습니다. 관련주잖아요. 애플 네.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고 저는 오늘은 아이폰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자화전자를 감히 자율주행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테슬라가 연말까지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좀 움직이죠. 어제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어제 오후장부터 IT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빠져있던 반도체 종목들도 가격 회복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보면 부품주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BH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H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폰 14 출시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잖아요. 네. BH가 올라가면서 자화전자도 같이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BH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화전자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OIS가 탑재된 카메라 모듈이 아이폰 14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애플향 수주를 받기 위해서 구미에 1,9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 모델에는 자화전자에서 생산하는 OIS 모델이 탑재되는 게 아니라 다음 모델부터 아마 탑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은 수혜가 아니더라도 다음 차기작이 출시될 때는 자화전자의 카메라 모듈이 애플 아이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기 때문에 자화전자가 미리 지금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쪽보다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네. 전장 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도 카메라 모듈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만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OIS라든지 오토포커스 기능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3D 센싱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해서 이걸 자동차 기업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이제 맞이하게 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스마트폰 쪽으로만 납품을 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서 기술력을 만약에 검증을 받고 애플에서 계속 수주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애플이 만들어낼 애플카에도 네. 자화전자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요. LG 이노텍이 애플카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LG 이노텍이 당연히 지금 아이폰의 주력으로 지금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가 기술 협력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카 쪽으로도 분명히 두 회사가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스마트폰 부품주이면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도 자화전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직전에 한 2, 3일 전에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되눌렀다가 지금 다시 그 자리를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정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만 원을 넘어간 이후부터는 딱히 큰 매물 저항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3만 원을 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화전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에도 납품이 된다면 주가가 좀 고공행진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자화전자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